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극한의 통증. 손이 불이 타는 것 같죠. 터지는 것 같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급실 가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이 고통을 오직 아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미순 씨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흘러갑니다. 세수를 하고 손을 씻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른손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온몸이 떨릴 만큼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손이 얼음에 집어드는 것 같이 찢어져요. 아내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병하는 신경병성 만성 통증입니다. 지옥 같은 통증에 시달리게 된 건 5년 전부터인데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정확하게 2013년 6월 6일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이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생겨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팔꿈치로 그 버스 안에 있던 손잡이 봉을 이제 치는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났습니다. 미순 씨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살림과 요리까지 똑부러지게 해내는 슈퍼우먼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고 덕분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100%까지 아니면 그냥 90%는 제가 다 하죠. 지금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안 익숙하면 이상한 거죠. 자, 누가 감겼니? 머리끈 곱다. 아프기 전이라면 기대할 수도 없었던 호강입니다. 아우, 또 그래. 무엇보다 힘든 건 하루에 5-6번씩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발 통증인데요. 약 먹어야 돼. 아파.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마약 진짜.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아픈 것도 이제 뭐 계속 아픈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최근 들어 부부에게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른손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왼팔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이가 되죠. 전이가 돼갖고 이쪽으로 요만큼 이쪽에 그 팔꿈치 같이 감각이 없어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4년 전 아내는 전기자극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척수자극기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신통치 않은데요. 몸 안에 척수자극기 기계도 심고 기계를 심으니까 통증 점수가 1에서 10점이면 10점 정도 아팠는데 이거 달고 나서는 한 2-3점 정도 감소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좀 번지면서 이제 한 8점, 9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날엔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은 유일한 외출이지만 그리 달갑지가 않다는 아내. 행여 사람들과 부딪힐까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네. 손을 올려보시겠어요? 그 정도 오케이 됐어요. 여기다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누르면은 아픈가요, 이거?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 아파요. 이건 아프잖아. 이쪽하고는 똑같은 자극을 주는 거거든. 다 아파요. 예, 지금 많이 아프죠, 네. 이게?
큰 자극을 주면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이쪽 문지르는 게 굉장히 좀 통증이 심한데 뭐를 닫고 하는 게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10점은 고문 받는 것처럼 아픈 거를 얘기를 하는데 0점이고 10점까지를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을 지금 9점, 8점. 지금 9점, 8점 정도. 손이 지금 빠질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강하게 통증이 오는 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4회 오래. 이상으로 네. 발작통이 지금 좀 자주 최근에 발생하는 거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손도 한번 살짝 올려보시겠어요? 자, 왼손도 똑같은 상황인데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문지르면은 더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가 계속 와요. 이제 찌릿찌릿. 전반적으로 저쪽에 비해서는 훨씬 덜한데 네. 이쪽 손도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왼팔 전체로 통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의 진단. 오른쪽이 부었다 빠졌다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부어 부어가지고 아파요. 찬물 뜨거운 물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부을 때는 그 치료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집에서 좀 자주 더 해주신다 하는 느낌을 하고. 근데 뇌에서부터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가 내려오게 됩니다. 척수 뒷부분에서 지금 자극을 해서 우리 몸 스스로 통증을 좀 조절하는 선을 하나를 이렇게 더 넣는 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척수 자극기는 척수에 전기 자극을 주어 엔도르핀과 같이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시키는 기기인데요. 양쪽을 다 자극해서 왼쪽이 오른쪽 같이 그렇게 극심하게 되면서 미연에 좀 예방적인 그런 치료법을 조금 시도를 해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큰 사고가 나서 극심하게 아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 미끄러졌다거나 또는 외상, 가벼운 외상에 있어도 계속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고 우리가 봐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손이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고 손을 떤다거나 이런 현상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특이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를 꼭 찾아서 상담을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아프기 전만 해도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남편과 캠핑을 즐길 정도로 활달한 성격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평도 채 안 되는 침대가 아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병은 아내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좀 누워있어. 자. 이거밖에 안 돼. 빵밖에 없어? 빵. 박은별, 니 좀 설거지 해놓으면 아빠가 좀 편하잖아. 요즘 휴대폰 게임에 푹 빠져있는 둘째. 여느 또래들처럼 아이돌을 좋아하는 첫째는 사춘기가 한창인데요. 방탄소년단 누가 제일 팬이에요? 윤기요. 타니가 가장 귀엽던데? 안 잘라? 여기 옆에 두어. 그 아빠 베개. 셋째는 엄마에게 가장 살가운 딸입니다. 엄마 아픈 거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아픈 거 알아요? 팔 아픈 거. 발 아픈 거? 익숙해졌으니까 더 괜찮겠죠? 예측해야지. 그래도 힘들지 아빠. 아이들에게 항상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미순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언니야 누워. 누우라고 할까요? 빨리 나서면 좋겠어요. 빨리 나서서 놀러 가서 오른손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우리가 애가 셋이니까. 남편이 아픈 아내의 몫을 해내며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맞벌이를 하며 새 아이를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시중까지 들었던 아내입니다.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일도 못하고 나한테 보니까. 그런 아내를 어찌 돌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하니? 갔다 올게나. 모든 집안일을 챙기고서야 남편은 일터로 향합니다. 바쁜 걸음을 서두르는 남편. 따뜻하게 하고 있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도 남편의 몫입니다. 일해야 먹고 살죠.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하루 24시간 운전대를 잡으며 2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택시 운전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아내가 아프기 전만 해도 버스 운전을 했었답니다. 앞에 이 버스도 옛날에 제가 근무했던 버스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이 버스에 사고를 났고. 버스를 그러면 그만두신 버스를 그만둔 이유야? 아무래도 집사람 간병 때문에 그만뒀죠.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급한 전화와 수시로 전화 오면 하루에 한 두세 차례 집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버스 운전을 할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언제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 마음만큼은 한결 편해졌답니다. 이처럼 남편의 모든 시간은 아내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여보세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아파서 죽겠어. 빨리 와.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들어간다 생각해. 못해도 뭐, 그래서 밤에 집사람 일찍 좀 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이제 바짝 하는 거지. 새벽까지. 아프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일단 정지. 열일을 제쳐두고 다시 아내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의 고통을 이해했던 건 아닙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느낀다는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라이터에 손을 갖다 대보기도 했습니다. 진통제 하나, 진통제. 진통제 아니지. 하얀 거. 5년간 아내를 지켜보며 이제는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게 됐죠. 특별하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약 달라면 약은 해주고, 뭐 어디 뭐 찢어지기나 부러지면 뭐 소독이라도 해주고, 뭐 다른 거 하지만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발 하루만이라도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지 않길 빌고 또 비는 남편. 하지만 야속하게도 고통이 아내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걸 보니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죽자 그랬어 내가. 우리 둘이 죽으면 애들이 불쌍해서 안 되고, 그렇다고 고아원에 갖다 주자 이 애들이 불쌍하고,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랬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뭐 하려고? 어? 뭐 하려고? 찜질. 누구 찜질? 창문을 따시면. 주치의가 알려준 냉온 찜질이라도 해보려는 남편. 오른쪽도 담가봐. 안 돼. 의사 선생님이 하라잖아. 해야 하는데 못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아, 일로. 이게 해주려고 들어왔구만. 안 된다고. 알았어. 담가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점점 나빠져가는 아내의 상태를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국 아내의 통증을 부추기고 말았는데요. 하지마, 하지마. 평생 그러고 살아.
아픈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를 못하니까 또 내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절대 제일 마음 아프죠. 아내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는 남편의 마음. 아내도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미안하죠. 내 생각해갖고 해갖고 해주는 건데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나는. 먼저 다도 아프고 손다도 아프니까. 수고했어. 뻥님 됐거든요. 뭐 됐거든요. 수고했다니까. 영양원에 갖다 놓거든. 그래 요양로 보내라. 딸내미 새벽에 잘 살아라. 생각과 달리 튀어나온 모진 말에 다시 냉랭해진 분위기. 너 누구 딸이요? 아빠 딸.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응. 그래. 그치? 야, 우리 다 듣고. 빨리 걸어놓고 와 저기. 뭐? 거기다 그냥 걸어놔. 이럴 때 눈치 빠른 막내딸이 애교로 얼어붙은 공기를 녹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내의 시술을 앞두고 남편의 손놀림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집을 비우니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며칠 분에 하루요. 하루. 애들이 3명인데. 하루만 미뤄도 산더미처럼 쌓이는 빨래부터 서둘러 정리하는 남편. 밀린 집안일을 모두 끝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먹을 반찬도 넉넉히 준비했는데요. 요리 실력은 주부 못지않은 솜씨입니다. 애들 믿고 집사람을 좀 챙겨주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많이 보고 하는 편이에요. 밥 먹자. 맛있겠다. 아주 매요. 남편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한 세 딸이 아빠 엄마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있어줄지 걱정인데요. 아빠도. 응, 맛있어. 아빠 엄마 8시에 일어나야 돼. 8시. 아침까지 점심까지 너끼리 있어야 돼. 나머지는 누가 다 중요해야지. 해주냐? 의젓한 큰딸의 대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푹 놓입니다. (4년) 전 처음 시술할 때만 해도 아내는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잘하고 오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대. 이번에는 이제 잘 돼서 안 번지면 좋겠다 하고 들어갔어. 들어갔다 와. 조심하고. 다른 쪽 전이가 안 되도록 그것만 바라는 거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의 10% 정도가 반대쪽으로 확산이 된다는데 미순 씨도 오른손에서 왼팔로 확산이 된 겁니다. 먼저 등 한가운데 피부를 절개해 척수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을 삽입해야 하는데요. 척수 자극기 시술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전기 자극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분, 이제 자극해 볼게요. 국소 마취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 자,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손끝부터 이렇게 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 손 전체가 다 와요? 네. 오케이. 그럼 지금 아픈 쪽은 전부 커버가 되는 거죠?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네. 오케이. 지금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른쪽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왼쪽으로 지금 추가적인 선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온 선이 다 자극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조정하고 이제 배터리 쪽으로 연결하는 장계가 남았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게 된 것도 모자라 왼팔까지 못 쓸지도 모른다니.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척수에 삽입한 선을 몸 안쪽에 있는 자극 발생기에 연결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전기 자극기를 삽입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길 기대하는 건데요. 내일 점심때쯤이면 어느 정도 자극이 잘 되고 통증이 또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 다행히 통증은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천천히 좀 묶어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심이 빠지면 재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한 2주간은 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했다고 축하해주는 거야?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래왔던 세 딸이 준비한 겁니다. 엄마가 수술을 잘 끝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주인공은 엄마니까. 고마워. 가족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애기 아빠 좀 힘을 더 주는 게 바람이에요. 통증 조금 줄어들었다고 뭐 한 1에서 2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뭐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죠. 하루빨리 모진 통증을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응원합니다.